굉장히 오자마자 이러한 환대를 받으면 굉장히 떨립니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시간을 빨리빨리 제가 써야 되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른 여러 세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딱한 강의보다는 제가 한국을 처음 떠나게 됐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을 연구했던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보이나요? 어디? 양쪽이 보이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PPT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왜 관계자분 안 계시나? PPT 자료가 안 넘어갑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기 말을 해가지고 넘기는 시간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안 되나 볼 때, 저 사진은 뭐냐면 제가 96년도 제가 졸업했을 때 당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ROTC가 될 때만 해도 사실 아무 걱정 안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면서부터 갑자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제대할 때가 97년도, 98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많이 꼬이기 시작했죠. 왜냐면 사실 옛날 때는 저 졸업만 하면은 다 대기업에 줄 서서 선택하면서 취업하던 시대였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도 청년 실업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 때 저희 동기 중에 취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그때 4,000명 실업자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결정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일본 가서 일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신문팔이 선임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생의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라는 거는 한국에 있을 때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바깥에 나가보니까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제가 국제학년을 분석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 건 사실 일본 유학 때부터예요. 바깥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페이지. 이게 제가 있었던 가게 안에 내부 구조고요. 굉장히 조그매요. 제가 여기 가서부터는 굉장히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금융위기 때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축도 하고 했는데 제가 2년 계약으로 간 걸로 기억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벌어 나온 것 같아요. 저 당시에 2년 동안. 그래갖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장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더 줘요. 5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금까지 하면 또 5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추 한 200만 원까지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빨리 배달하고 나가서 지하철에 가면은 이 티슈를 나눠주는 게 있어요. 광고 전달되는 거. 그거 한 박스 다 나눠주면 5,000원 줬습니다. 5만 원. 그거 하고 하니까 한 달에 월 수입이 제가 많게는 350까지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모았어요. 제가. 왜냐면 집 살려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유학하고 와가지고 원래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발음 따지는 카타카나로 계속 영어 단어를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는 영어가 싫어서 일본으로 도망간 건데 금융위기 때 이 영어를 안 배우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때 모아놨던 것들을 다 영국역에 쏟아붓게 됩니다. 다음 화면이요. 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아마 가게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시험 봤을 때 받은 학장인데 저 옆에 보시면 등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한 4,000명 가까이가 일본어 시험 받을 때 제가 그때 9등했어요. 네. 그리고 자랑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또 뭐지?
그 신문면이 제일 어려워요. 그 아침에 한 새벽 1시? 네. 그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1시에 하고 찌라시 작업하고 하면은 한 새벽 2시 반쯤 됩니다. 또 2시 반부터 이제 나르기 시작하면은 한 6시 반쯤이면 끝나요. 그럼 6시 반에 끝나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밥 먹고 학원 가고, 학원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가서 학원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오후 한 2시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점심 먹고 샤워하고 또 이제 저녁 석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석간 다 배달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 8시. 저녁 8시쯤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 정도 일본어를 공부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 한 명 빼놓고 다 1교시를 합격했어요. 저도 그때 들어가서 한 8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 일본말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있을 때에도 굉장히 뭐를 많이 강조했냐면은 제가 이제 총반장을 할 때니까 그 일본 사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일이 힘들다. 하루에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일 때문에. 요즘도 물론 3시간 이상 잠을 못 잡니다만 일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물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우리 가까운 데다 학원 차려놓고, 학원이 우리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 사장님도 비용을 덜 줄일 수 있다. 왜냐면은 일본 지하철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쓰는 지하철 전차값이 한 350만 원이에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 낭비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일본어 학원 그런 데 다니면은 우리도 빨리 끝나고 학원 끝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고 비용 절감하는 집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일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한국 사람 30명, 일본 사람 30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30명 정도가 있어서 60명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고용자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온 거는 맞는데 니들은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일하러 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일하러 간 건 맞긴 맞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러 온 거였죠. 또 공부를 하러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극우주의자입니다.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과격해요. 성격도 더럽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데 그 옛날 때 제가 그 일본 가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생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죠. 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이런 것이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나쁜 놈은 없다. 뭐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점점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본 눈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건 미국이나 그 다음에 뭐 러시아나 제가 나중에 갔던 그런 데 가서도 그런 시각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제가 가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에 가서 한 게 뭐냐면요. 원래 국제관계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했는데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무진장 힘듭니다. 제가 해봤는데 박사학위 따는데 13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해도 이만큼은 안 걸려요. 왜냐? 정식으로 따내다 보니까. 뒷돈 주면 땁니다. 6개월만 해도.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분명히 공격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제 학벌 갖고서 공격하는 좌파 애들 많아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13년을 기다렸죠. 네. 역시 예상대로 하더군요. 역시 한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자흐스탄 그 교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취미로 국제관계를 하면서 하도 얘네들이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뒷돈 달라고 할 수 없이 국제관계 하면서 고대사를 같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거 이용할 가치가 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오셨는지 안 오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하는 역사의 관점은 여기 한반도에 계신 한국 분들이 말씀하시는 강단사학이나 민족사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예 제 걸 만들어 버렸어요. 왜? 둘 다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역사가는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북익을 관점으로 한 거예요. 네. 북익을 관점으로 한 것이고,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한다. 왜? 거기에 대한 힌트가 이미 중앙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중앙아시아가 독립하고서 카자흐스탄이 터키랑 같이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더라고요.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원 외교. 비즈니스예요.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 왜 합니까? 올바른 역사 찾기 위해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쁜 놈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역사 찾으면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올바른 역사라는 정의는 무엇인가예요. 왜냐면 양쪽 다 봤는데 별로 옳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고자 싸우는 거지 별로 거기에는 이익이 없어요. 물론 관계자들의 이익은 있지만 국가 전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밥그릇 싸움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사고방식을 빌려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바꿨죠. 그래서 만든 게 뭐 범알타이저 역사관이라 했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도 여기 가입합니다. 헝가리 같은 나라, 중앙아시아 국가가 아닌데. 왜? 자원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죽은 학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인문과학이라 하더라도. 다음이요. 실크로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고대사 연구와 제가 연구하는 국제관계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전쟁이 나게 될 경우 우리가 수출 항로를 변경해야 될 방향입니다. 미국 쪽으로부터, 남미로부터 셰일가스라든가 필요한 원자재를 한반도로 태평양을 통해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항로는 각 그 소비 지역에다가 해외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설령 남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 없이 경제 발전과 그 다음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면 좋겠는데, 하는 분위기를 보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좋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논문을 하면서 졸업 논문 때 쓴 게 바로 이 그림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실크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예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건데, 뭐 개인적인 아무런 하찮은 사적인 관점에서 갔다 하더라도 가서 진짜 값진 것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미래의 밥거리가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실크로드 열립니다.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 저는 100% 실패한다고 단언해요. 저기 노란색으로 쳐진 건데 저거 성공 못합니다. 빨간색으로 줄쳐진 러시아 파이프라인 당연히 성공 못합니다. 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저는 녹색줄을 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간만 남으면 짬짬이 외국에 갑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갔다 왔고, 그 이전에는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어요. 또 조만간 미국 가고 일본에 또 갑니다. 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카자흐인들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죠.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바로 역사와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교답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국내 안에서만 매몰돼 있었고 기껏 시야를 널리 가봐야 북한 문제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무역 흑자를 더 많이 내고 GDP를 3만 불, 4만 불 올리려면요, 더 이상 그런 좁은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진짜 바깥에 나가서 활발하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로비를 하려면 우리가 무슨 뭐 수천 년 유구한 역사 이런 얘기 해봐야 상대방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럼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너를 함께 파트너가 됐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충족시켜 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가서 봤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러한 식으로 선이 그어진다면은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이 반영된 실크로드는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거 거의 결론 부분인데, 제가 왜 실크로드에 목을 매느냐, 제가 왜 중앙아시아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여기에 눈을 떠서 13년 만에 여기 와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세계 역사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의 위치는 바로 세계 무역 교점지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세계 무역 교점지에 있으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우리가 강대국이 되길 거부한다면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저기 지금 색깔을 칠해둔 나라 중에 파란색은 바로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잘 이용해서 성공했던 나라고, 빨간색을 칠한 나라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입니다. 즉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강대국 사이에 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이용하냐예요. 따라서 절대로 강대국 사이에 꼈다고 그 나라가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옆에,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소련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받을 수 있는 압도적인 그러한 좋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었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못했습니다. 한국을 키워야, 한국을 바리케이트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 거였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걸 받아서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사태에 어떤 나라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의 이익이 있는 거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희생시키는 멍청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온 거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잘 잡아서 성공시켰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성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주시네요. 네, 계속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큰 기회가 옵니다. 남북 통일이 지금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반도서부터 만주, 몽골로 횡단하게 되는 철도가 연결되게 되려면은 만주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주가 그때도 과연 중국 땅일까?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흐름을 잘 타서 이 변혁기에 한번 세계가 한번 흔들릴 때 좋은 모델을 선점하면요, 이번 혼동기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강대국이 됩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 사이에 껴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패배주의 정신을 가진다면 진짜 그렇게 가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어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슨 선인지 악인지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좁게 만들고자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통합되면서 점점 크게 모든 걸 아우러가겠다는 대국적 마인드를 가지면 엄청난 선물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남은 2, 3년 동안 시각과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를 보다 넓게 가져서 대국이 되기 위한 그릇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을까? 사회자분 해드리셨어요. 사회자분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시간 때울게요, 그냥. 네. 여기 젊은 분들 계시죠? 그 유학할 때 돈 안 쓰고 유학하는 거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아까 신문 매달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유학 가면요, 그 집하고 학비랑 그 다음에 교통은 줍니다. 저 그렇게 해서 일본을 공부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러면서 그때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영국 유학 갔어요. 네. 영국 유학 가면요, 거기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잡센터라는 게 있어요. 영어 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공원 청소라던가 접시 닦기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아침에는 공원 청소하고 저녁에는 접시 닦기에서 아르바이트에 돈 벌었어요. 그 정도 돈 벌면은 학비랑 집세 다 충당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안 가고 영국으로 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을 가야 유럽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을 못 가게 됐는데 영국 유학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 가면 여러 나라를 그 유로라인 버스라고 해가지고 한 8개국 왔다 갔다 하는데 5만 원짜리 티켓이 있어요. 그런 거 타면은 진짜 돈도 안 들고 여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세계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중국어를 배우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중국 갈 때 일부러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가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왜? 그때 당시 이미 제가 일본이랑 영국 유학을 해서 영어랑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그 당시에 영어랑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국에만 보내준다면 나 그 회사에서 일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 봐도 합격하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어 배웠어요. 월급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일 끝나고서 중국 직공 애들 하고 같이, 그때는 물가가 쌌으니까 한 8명, 9명을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숟가락서부터 하나하나 단어를 물어보면서 배웠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어 공부했더니 한 1년 반 되니까 중국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어 배운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5개 정도를 해요. 하지만 저는 돈 거의 안 들이고 배웠습니다. 왜? 전부 다 아르바이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외국어 정말 빨리 배웁니다. 왜? 혼나지 않으려면 말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 저 일본에서 일본어 지금 배운 게 지금 일본 안 간 지가 제가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어는 하나도 안 까먹습니다. 왜냐?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주먹으로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욕을 먹어가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일 똑바로 못하면 맨날 욕 들어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다 보니까 지금도 10년 지나도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더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일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접시 깨먹고 내가 엄청 바가지 욕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 안 먹으려고 일하다 보니까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그 부모님 돈에 의존해서 유학 가지 마십시오. 대학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어학연수는 부모님 돈 받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영국이나 일본에서 유학해봤을 때 부모님 돈 받고 공부했던 애들은 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원래 그 사냥개를 키울 때는 먹이를 조금 줍니다. 그래야 성깔이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너무 먹을 걸 많이 주고 돈을 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긋해지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직접 일을 해봐야 그 지역의 물가라던가 현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신문 배달 하다 보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돈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돈을 아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신문 보게 되더라고요. 신문에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본 정치인들 성향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주식 분석도 하게 되고. 그래도 뭐 그렇게 됐는데 계속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영국 갔을 때도 그랬어요. 영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런 신문 배달을 안 했으니까 접시 닦기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상황이라든가 움직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 동네는 이런 동네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접시 닦기 하다 보면은 술집이다 보니까 다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하도 걔네들이 와서 떠드니까. 그리고 나중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도 이렇게 일을 가끔씩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의 물가라든가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이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모릅니다. 왜?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전혀 몰라요. 더구나 요즘같이 한국이 잘 사는 상황에서는요, 더욱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중국 유학 가봤을 때, 중국 유학 갔을 때 저보다 5년 전에 먼저 왔던 한국 애들이 있었는데, 중국말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돈을 대준 거, 플러스 한국 여자친구 생긴 거.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젊은 분들 중에도 혹시 유학 가실 분 있다면요, 절대 한국 여자 외국에서 만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십시오. 왜?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좋은 놈 나쁜 놈을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유학 가서 남자 여자 연애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고자가 아닌 이상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왕 할 거라면은 외국 여자 만나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라면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외국어 하나라도 더 배우거든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저는 항상 저의 말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미화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변태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현실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덕군자도 아닌데. 응? 능력과 현실적인 실물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봉건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유학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일본 여자였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얘가 영어는 못하고 일본어 무진장 잘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는 건졌죠. 영국 유학 와서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유학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국 친구들 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만났어요. 저는 현지 친구들 만났어요. 그랬는데 현지 친구들 만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갔을수록 현지 친구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걔네들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한창 뜨는 나라거든요. 제가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그 나라는 아직 가난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삽니다. 10,000불이 넘어요. GDP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제가 알던 친구들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아버지들이 사업을 실패해서 부도가 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졸지에 그냥 길거리에 내앉은 애들이 많았어요. 잘 다니다. 그랬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저랑 같이 잘 다니던 친구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항상 있는 장소가 똑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걔가 잠자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그때부터는 제가 제 기숙사에 몰래 집어넣어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거의 한 1년을.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성공을 했죠. 이제 아버님은 사업 다시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죠.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사장을 합니다. 사장이 된 거예요. 해외 나가서. 그럼 걔네 형은 마찬가지죠. 걔네 일가 친척들 다 석유회사 사장, 회장 됐어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자 그러니 세요. 카자흐스탄 우리가 친구 같다.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못하면 깔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발도상국 사람들일수록, 아시아계 사람들일수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쪽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랑 가깝다는 거, 정서적으로. 그래서 의리를 지키면요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아놔야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 다 무시하고 우정으로 일을 도와줍니다. 이건 나중에 유학 가서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